안녕하세요. 나들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하루였는지 돌아보면 자신이 보낸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한마디로 뭐라 말하기에는 조금 막막함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 질문에 관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지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한 것은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면 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들여다보면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모르겠다고 둘러대는 것이죠. 사실 속내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하나같이 그럴듯한 것들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라는 책에서는 자기 검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검열을 통해 성찰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찰을 통해 잘못을 수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것이죠. 그러나 성찰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성찰을 한다고 해서 모두 자신의 잘못된 점을 찾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매일 밤 난 오늘 반성할 것이 하나도 없어. 아주 훌륭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한 달째 집안에서 온종일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먹고 싸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인 남성이 있다고 해보죠. 가족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백수입니다. 의지박약에 게으르고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어디론가 끌고 가서 정신개조라도 받아보게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그 자신은 어떨까요? 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충전이 필요해서 라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서 라든지 또는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어떤 이유든 간에 이유 자체는 자신의 행동에 관한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함을 의미하고 결국 당연한 행동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논리인 거죠. 얼핏 보면 앞뒤가 딱 들어맞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성찰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당한 명분이 이미 내면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흡연을 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끊어야 하지 않아? 끊어야지. 근데 세상이 안 도와준다. 누가 도와줘? 네가 그냥 끊으면 되는 거지. 나는 이걸 한 대 펴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찾기 힘들어. 그거 알아? 보건소에서 내 폐활량이 비흡연자보다 더 좋대. 담배 피우는 사람 많냐 그러더라. 이 친구는 이미 흡연을 더 많이 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방심하는 순간 그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옳다는 함정 말이죠.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잘못을 인정하기 꺼려 하는데요.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위축되는 자존감이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자존감에 상처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장착해야 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말이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나만 그런가요? 내 친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죠. 밤늦게 쿵쿵거리는 윗집 가족들도 그렇고 어젯밤 내 차를 살짝 긁고 도망간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각자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의 무의식이 느끼는 바와 달리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이건 고쳐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에 역정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세상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만 우겨대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겠죠. 근거 없는 두려움에 우리 스스로를 내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고 잘못에 관해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성장하십시오. 나들이었습니다.